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이 식도까지는 한 30cm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위장에서 12장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길어집니다. 소장이 약 7m. 그리고 이제 와서 오늘 주제 강의에 암이 걸릴 수 있는 곳, 이 대장이 1.5m 정도. 그 중에 장도 소장에서 장으로 직접 연결되죠? 소장은 대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작은 창자 안에 있는 거, 작은 창자가 소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겉에를 싸고 있는 창자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큰 장, 작은 장. 하지만 길이는 누가 길다? 소장이 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양 흡수는 다 소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대장에서 담당을 하죠. 근데 대장에서는 이제 맹장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소장에서 맹장으로 올라와서 상해결장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상해결장. 대장이라고 해서 다 우리 몸에 변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상해결장에는 음식이 액상인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서 이제 횡행결장에 가서야 드디어 약간 죽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하행결장에서부터는 드디어 변이 형성되기 시작하다가 S결장에서 혹은 S결장으로 나와서 직장에서 이제 흔히 우리 많이 암에 걸리는 부위들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암이 걸리는 부분이 많고요. 요즘에는 항문암도 걸립니다. 사실은 소장 끝부터 항문까지를 그냥 우리는 대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항문암이 따로 이제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장이라고 하는 이 큰 관 안에 저런 확대시킨 용종들 있죠. 그 안에 종양이 생기는 것을 이제 대장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장암은 맹장, 결장,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대부분 대장암의 경우는 대부분이 점막 세포에서 발생하고요. 이 밖에 림프종과 악성, 유암종, 평활 근육종 이런 것들이 이제 원발암, 이제 암이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해요. 이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이가 되거나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하기도 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장암 정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육식 섭취 많다 보니까 대장암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 대장암이 걸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암의 증상 중에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대변의 문제입니다. 대변의 문제인데 갑작스럽게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 그냥 똑같이 식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변비가 걸리더니 이틀, 3일 돼도 화장실을 갈 수 없다. 변 한번 보려면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변을 보는 횟수가 감소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보셔야 되는데 하루 걸러 한 번씩 넣으신다는 분들, 정상적인 변이 아닌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잔변감, 변을 놓고 났는데 10분 있다 또 가도 30분 있다 또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잔변감 있죠. 뭔가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 또 묽은 변, 또 검붉은색의 혈변. 변은 이제 색깔이 황금색이라든지 이런 좋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색에 문제가 있다든지, 변에서 나는 악취 냄새, 그리고 변을 봤는데 끈적끈적한 점액질들, 이런 변 부분들이 이제 대장암의 증상 혹은 대장암 걸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장암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더 강해집니다. 그 전에는 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의 문제는 대장암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이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문제가 있는데 암은 아니야 아직,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2가지 이상 혹은 3가지 정도가 해당된다면 아직은 암이 아니지만 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체중의 변화입니다. 이 독일 암연구센터에서는 연구팀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대장암 예방 연구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10년간 간격으로 측정한 체중과 대장암 진단 때 체중 정보가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8년에서 10년 전 체중을 보면 보통 체중이 증가합니다. 대부분 다 증가해요. 이제 그 주기를 보면. 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체중이 증가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암에 직접 걸렸을 때는 이제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몇 배 높다? 2배 높다. 내가 계속 살이 찌거나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 역시 지금은 대장암이 아니라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장암 딱 발병 직전에서부터 이제 체중이 쭉쭉쭉쭉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는 2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가 있어요. 쉬어도. 피로가 막 몰려옵니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적혈구 생성이 감소되고요. 영양소 흡수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피로가 굉장히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가 잘 차요. 가스, 뱃속에 암이 지금 없어도 말하는 거예요. 가스가 잘 찹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보통 동물성 단백질을 자주 먹는 경우에 위에서 정상적인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때 유익균은 줄어들고요. 유해균이 증가해요. 그래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빈혈증이 발생한다.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이 대장암이 걸리기 전에 소화력의 문제로 인해서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에 걸리기 직전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미 소화 기능에 장애들이 생긴다. 아까 전에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대장암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사실. 경계선이 딱 있어서 대장암 걸리기 뭐 몇 퍼센트 전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암세포가 초기에 이제 생길 때 암이 만들어질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암세포가 빨리 자라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빈혈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조금 있어도 여러분들은 사용되는 혈액량이 지금 어디론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 손실로 인해서 빈혈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들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대장을 내시경을 했는데 그러면 안심하겠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괜찮아요. 3개월, 6개월 몸에 무슨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주기가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괜히 걱정했나 봐. 그냥 또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다가 6개월, 8개월, 1년, 2년 지나서 그때 이제 당첨이 됩니다. 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장암 환자의 30%에서 75%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빈혈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빈혈증이 생기면 피로가 몰려오고 숨차는 증상이 생기고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